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TV의 권혁부입니다. 4.15 총선이 42일 앞으로 박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유권자들 상당수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의 조작 가능성을 심층 취재해서 문제를 제기해온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대표를 모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개표와 투표 과정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는 시간을 오늘 세 번째 갔는데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은 사전투표의 문제점이 뭔가 그 점에 관해서 여러 문제점이 있는 사실을 우리가 밝혀내고 그거는 결론적으로 사전투표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시청자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오늘은 우리 개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의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부정의 여지가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해온 유권자들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형태로 이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이 투표를 하고 나면 오후 몇 시에 끝나죠? 6시에 끝납니다. 예, 보통 6시인데 요즘은 8시까지. 8시까지 하더라고요. 예. 사전투표를 하면서도? 예, 사전투표도.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통상 일과 시간까지로 개표 시간을 했는데 이제 8시까지 하고 난 다음에 8시에 개표가 끝나면 투표가 끝나면 개표장으로 이제 투표함이 옮겨지고 그 투표함이 다 옮겨져서 선관위 개표장으로 오면 이제 개표가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개표 순서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사전 투표를 이틀간 했지 않습니까? 네. 하면은 사전 투표 당일날 이틀 동안에 투표함은 네. 해당 지역구 선관위 보관 창고로 네. 이제 창고로 이동이 됩니다. 네. 그 이동된 함을 네. 개표소로 옮기고 네. 그다음에 지금 본 투표 때 한 것을 또 이제 이동시켜서 이제 네. 개표소로 가서 이동시켜서 그것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개표소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집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표 방송을 현직에 있을 때 방송국에 재직할 때 개표 방송 팀에 합류를 해서 개표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 이제 투표함이 이제 차례로 하나씩 이제 까는데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런 큰 테이블에 양쪽에 개표원들이 앉아서 개표함을 쏟으면 네. 이제 그거를 전부 추려 가지고 네네. 어디다 넣습니까? 지금 전자개표를 하니까 예. 그 개표기에 들어가게 되면 네네네. 이제 그거는 쭉 카운트가 돼서 예. 그 후보자별로 투표수가 표시가 되고 네. 그거를 숫자로 집계를 해서 자동적으로 어디 판에 표시가 됩니까? 네, 그 안에 이제 투표소 안에 가면은 네. 이제 투표함을 테이블에 붙지 않습니까? 네. 부으면 그것을 이제 우리 집계원들이 앉아서 분류를 합니다. 기호별로 일차적으로 기호별로 분류를 합니까? 예, 네. 분류를 해서 그것을 이제 100단위로, 네. 100장 단위로, 100장 단위로 네. 이렇게 묶어서 이것을 확인을 그 안에서도 이제
1차적으로 합니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이동을 이제 투표지 분류기 그 기계로 가서 그것을 또 다시 한번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통과하면 그 1차적으로 통과돼서 나갈 때 또 거기서 또 확인을 해요. 네. 또 확인하고 그 묶음을 그 주변의 참관인들이나 우리 선거 사무원들 아니면 투표관 이분들이 확인은 합니다. 확인을 그래서 이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이 언론 특히 그 KBS 공영방송에서 이제 하는 주장이 뭐냐면은 우리가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도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또다시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또 육안으로 확인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서 본래 취지 투표지 분류기를 쓴 이유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그러면은 육안으로 다 한다면 투표지 분류기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거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우리 수개표 하는 방법으로 해도 충분하다. 이런 일반 시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뭐 부정의 여지는 뭐 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 그 과정을 먼저 유권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네네. 어느 과정에서 부정의 소지과 조작의 소지가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좀 판단해 볼 수 있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끔. 네, 그러면 제가 조금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거기에 뭐 이제 투표지를 이제 분류해가지고 집계해가지고 그것을 투표지 분류기로 가서 기호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묶음식 해가지고 거기 가면 또 상황판이 있어요. 각 지역구 선관위별로 시간대별로 상황판에다가 기록을 하고. 예, 기록을 하고 그 기록된 것을 또 이제 그건 전자식이 아니고 수기로 기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고 그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그러니까 그 지역구 대법원 판사가 맡고 있죠. 그러니까 선관위 지역구 선관위 위원장의 위원장을 사인이 나야 예예예 그 카운트된 확인을 합니다. 득표수는 공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규정이 돼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육안으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투표함을 여기 쏟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여기 10명이 앉았다고 그래요. 네네. 그러면 10명이 네. 분담을 합니까? 1번 거는 누가 모으고 그렇죠. 거기서는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100장씩 묶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카운트를 하는 거죠. 이게 몇 장이 있다. 총계가 그러니까 그게 테이블에, 이렇게 쏟아 놓으면 이게 몇 무작위로 돼 있는 것을 100장씩 10사람이 앉았으면 각자 10장씩 하면 1000장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장 다발로 가져가면 그게 전자 개표기에 들어가서 지금 거기서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누구 몇 표, 누구 몇 표. 그러니까 투표함에 보면은 여기 100장 모을 때는 이게 100장만 카운트했지.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100장을 가지런하게 전자개표기에 넣게끔 이게 100장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다시 하지만 누구께 100장이 몇 장인지는 모른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투표지를 100장씩만 묶어서 넘겨주면 사람이 하는 일은 이 테이블에서 하는 일은 끝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일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개표기로 가서 개표기에서 분류가 되면 또 어떻게 한다고? 거기서 이제 분류가 되면은 또 기호별로 이번에는 1번 투표함이 이렇게 통과되는데 이때 그 바코드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지금 제가 선거관리 직원과 확인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 유권자들은 투표지 분류기가 하는 역할이 우리가 기표한 1번, 2번, 3번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지난 5구 대선 때는 몇 명이었죠? 그때 8명인가 9명인가 그랬나요? 더 됐나요? 아니 뭐 그건 가정에서 쓰면 되죠. 1번, 2번 해가지고 이제 투표지 분류기에서 1번하고 2번하고 이렇게 구별해서 이제 착착착착 해가지고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묶음을 1번에는 100장이 딱 들어가면 그것을 꺼내가지고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100장 확인하고 2번은 또 2번대로 분류가 돼가지고 그것을 또 100장 또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일반 분들은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알겠습니다. 요거 내가 여쭌 다음에 네. 그 설명을 네네네. 그러니까 100장을 네. 여기 후보자별로 그 개표 요원들이 100장씩 뭐 누구과 관계없이 무작위로 추려서 네네. 100장 다발을 전자개표기에 넣는 팀한테 넘기면 네네. 전자개표기에 100장 다발을 넣어서 그게 4명이 출마를 했으면 네네네. 4명하고 카운트되면 안 되는 네네. 표를 잘못 찍은 거는 네네. 달리 분류돼서 네,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나가고 네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 네. 또 다른 100장을 넣으면 네네. 거기에 또 분류가 되고 네네. 4명의 표가 네네. 분류가 돼서 100장이 된 건 먼저 다시 묶어 가지고 네. 그건 또 다른 팀에 가서 그 A라는 사람에게 100장이라고 하면 A라는 사람께 100표였는지 네네네. 혹시 다른 사람께 그걸로 개입했는지는 어떻게 가려냅니까? 그거 육안으로 합니다. 육안으로 우리 그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것을 네. 이제 1번, 2번, 3번 해가지고 100장이 맞는지 이렇게 또 그 100장을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번이면 1번을 계속 넘겨보면 100장이 쭉 나오니까 그건 육안으로 충분히 그것은 이제 그러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A라는 사람의 표를 분류기에 떨어진 100장 단위의 다발을 묶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게 A 표가 다 맞다. 네네. 이렇게 되면 검증팀은 없습니까? 네, 그것을 이제 투표 사무원들이 예.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검증을 합니다. 해가지고 메모를 하는 메모하는 종이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 기록하고 그것을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선거위원장 예. 또는 그 사무국장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보고하고 네. 그거 보고된 것을 이제 상황판에 적고 네. 그것을 또 이제 우리 시 공구 단위별로 상위로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총괄해서 일정 시간이 되면 발표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설명 들은 대로 그것만 놓고 이제 보면 이제 첫 번에 개표함을 쏟아서 여기 뭐 8명이면 8명, 10명이면 10명 앉아서 100개씩 100장씩 이제 추려서 네. 다발을 만들고 네네. 그 다발을 이제 전자개표기에 보내면 전자개표기에서 그걸 개표기에 넣고 작동하게끔 만들고 그럼 개표기에서 분류가 된다는 거죠. 네네. 집어넣으면 예. 그게 이제 4명이 출마했으면 무효투표를 포함해서 5개 줄로 나눠서 그 표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떨어지면 그 5개 함에 떨어진 거를 100장 단위로 씌워서 네네. 이제 그거는 출마자가 A, B, C, D의 무효표가 되니까 네네. 그거 A 100장, B 100장 순서로 이렇게 해서 추려서 묶어서 또 검증팀에 넘긴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것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전 취재 과정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러니까 방금 네. 전자개표기로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이름은 투표지 분류기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네. 아니 뭐 분류기나 참고로. 개표기나 그건 말장난이죠. 왜? 예. 지금 거기에 예. 100장이 누구 편지는 모르지만 네네네. 투표 한 100장 다발을 그 기계에다 분류기인지 개표기인지는 모르지만 넣으면 거기에 이제 4사람이 출마했다면 4사람의 표가 떨어지게 만들 거 아니에요. 분류돼서. 예, 각각 예. 그걸 구분되어서 예. 분류가 되는 거죠. 그 자동적으로 읽어 가지고 네. A표는 이쪽 함에 B표는 이쪽 함에 네. 이렇게 쭉 4개가 떨어지고 네. 무효표는 다른
함으로 이게 떨어지면 예, 예, 예. 그걸 100장 단위로 씌워서 이미 이쪽은 카운트가 돼 있지만 예, 예, 예. 그걸 검증하는 팀이 또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의 표가 네, 예. 100장인지 예, 예, 예. 실질적으로는 98장인데 네, 네. 100장으로 카운트를 됐는지 네, 네. 뭐 그런 거는 다 사람이 하는 겁니까? 예,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예, 예. 그건 사람이 사람이 한다. 하고 오케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람이 하는 거는 뭐 이거 100장 중에 A표가 100장으로 묶여 나온 게 100장을 분류한 건 기계고 예, 예. 그 100장 안에 다른 사람께 들어왔는지 무효표께 있는지 네. 아니면 100장이 아닌지 100장이 넘었는지 네네. 이건 사람이 하는 겁니까? 네네.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하고 예. 자 우리가 100장이 이게 그것을 이제 100장이 됐다 그래가지고 대충 이제 잡아보면은 그거 우리 현금에 이제 셀 때 카운트하는 거 있었습니다. 기계. 네, 네. 거기 집어넣으면 그 카운트가 됩니다. 네. 100장인지 그다음에 또 사람 꺼내가지고 이게 100장인지 아닌지도 확인하고 네. 그 안에 이제 혹시라도 뭐 섞여 있는 수도 있으니까 그 과정은 2명, 3명이서 이 여러분들이 그 확인을 하는 과정으로 제가 거기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예. 기계가 분류한 거 자, 표를 근데 제가 거기 그 단계는 우리 충분히 우리 일반 그 사전 투표 그 제도가 네.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97년도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을 때 네. 제가 직접 그 서대문구에서 네. 제가 직접 그 선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개표용으로 개표용으로 참석 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거 사무원으로 참석한 적이 네. 있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카운트하는 게 없었어요. 97년도만 하더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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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은행원들이 보통 이제 와서 네. 그 투표지를 이제 세더라고요. 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네. 거기서 이제 보면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여러 번 그러니까 우리 당도 있고 자신이 그 지지하는 당도 있고 참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분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당 그다음에 반대하는 당이 굉장한 그 치열하게 그 막 이게 맞는지 아닌지 네. 우리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이 선거 그러니까 기표했는데 잘못된 선을 넘어가지고 이게 네. 1번인지 2번인지 이거 가지고 구별이 안 그때 돼. 그 당시에는 많이 다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 그러니까 그런 확인을 이제 KBS 방송이나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는 기계는 한번 점검 차원에서 한번 하는 것이고 그 나중에 종북에는 우리 사람이 육안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장에 또 취재해 보면 거기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우리가 촬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촬영 금지로 투표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네. 그 기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봐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표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개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충분히 뭐 스마트폰이 됐던 카메라가 됐던 우리가 선거 개표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구 대선 때하고 6.13 선거 때 지방선거 때도 우리 그렇게 촬영한 영상들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촬영 여부는 뭐 그 부정의 소지가 있는지 그 영상을 확보해서 나중에 그 영상 분석을 해보면 네. 표를 바꿔치기 했는지 네네. 뭐 그런 것들은 잡아낼 수 있을 건데 이게 이제 그 분류기에서 분류된 그거로 이제 공표를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이 이제 그 네. 해킹 뭐 이런 것이 이제 직회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금 면 단위조차 면동 단위조차도 이제 지금 내부망을 이용해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계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인데 거기에 우리는 그 해킹도 당할 수 있고 조작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일종의 그
분류기도 뭐 개표기도 컴퓨터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일종의 네, 그렇죠. 전자계산기죠. 그러니까, 예, 예. 전자계산기에 후보자가 4명이면 네. 요 4명의 숫자를 읽어내는 기능을 부여한 거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요거는 A로 분류해주고 요거는 B로 분류해주고 저거는 C로 해주고 이렇게 이제 그 명령을 만들어 놓은 게 소프트웨어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가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읽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네. 해킹을 통해서. 네네네. 어? 네네.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여지는 충분히 기계적으로 있다고 봐야 돼요. 예, 그리고 그 기계를 제가 엄마 방송에서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때 저 양산에 계신 분이 네. 그 간단한 그 투표지 분류기, 그러니까 1번 찍으면 1번에 카운트되고 2번 찍으면 2번에 카운트되는 기계를 직접 만드신 분이 있어요. 양산에 계신 분인데. 네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가 와서 직접 좀 그러니까 이런 충분히 요렇게 조만하게 내가 만들었는데 이것을 네. 좀 엄마 방송에 가서 알려달라 이래가지고 제가 양산까지 가서 네. 그 기계를 작게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만든 그 영상이 아마 엄마 방송에 가면 있습니다. 네. 그럼 그게 뭐냐면은 카드가 지나갈 때 예를 들어서 1번 코드가 입력되어 있으면 1번이 카운트가 되고요. 2번이 되어 있으면 2번이 카운트가 됩니다. 3번은 3번대로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카드를 항상 이렇게 누르지만 이게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심었냐에 따라서 한 번 쫙 찍었는데 이게 한 번 카운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번이 100번이 될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 그 소프트웨어 상에 네네네. A 후보는 석 장에 5장으로 읽어라. 응? 네네네. 그건 뭐 얼마든지 네, 소프트웨어를 고칠 수 있어요. 네, 바로 그 네. 점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다면 예. 예. 그렇습니다. 잠시 보실까요? 양산에 계신 분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이 기계로 보면은 분류를 해서 A표가 네네. 실질적으로 투표인데 3표로 카운트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이게 지금 하드웨어가 이게 지금 보이는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 카운터가 기계들 안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여기 지금 카운터하는 그 1번, 단계부터는 이제 2번, 3번, 소프트웨어가 4번, 되는 6편으로 거죠. 예, 이런 이상으로 거니까. 제가 아니 좀 분류되는 거 이제 인식하는 것 자체도 네, 전부 소프트웨어. 네, 소프트웨어. 예, 예. 예. 그래서 부산시 이거 조금만 선거관리위원회, 보실까요? 보시면 이해하기 쉬워. 그리고 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3개 앞으로 지구로 좀 각 바꿔요.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카드 선거관리위원회, 또 예,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아니 뭐 상관없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당된 개표소에서 카드를 해서 일단 집어넣는 것이 통제를 해서 중앙으로 네. 보내 그런 시스템을 이게 투표 용지를 기계로 넣는다. 이제 만들어서 시연을 해. 투표 용지를 지금 어디에 지금 넣어요? 지금 4군데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걸 투표용지로 보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투표지로 카운트되는 보고 거고. 선거관리위원회 1번, 2번, 3번, 4번으로 이렇게 나눠놔서 또 예. 투표를 하게 되고 이게 1번이라고 하는 분류기가 거죠. 지금 카운트되는 1번을 거죠. 정확하게 표기가 되면은 이렇게 카운터가 명함 됩니다. 가지고 하는데 이게 투표지입니다. 명함을 집어넣는데요. 명함 순간에 집어넣으니까 일자라고 1번이라고 이렇게 카운트 됐죠. 예, 예. 시청자 다른 쪽에 또 명함은요. 아마 대면 투표 용지 하나를 말합니다.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투표 용지 하나가 여기가 이제 투표지. 투표지를 명함을 갖고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면 또 다른 지역에 또 똑같이 저 여기가 기계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부산이다. 뭐 어디 부산에서 있어요? 네, 지금도 있다.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갖고 오시죠. 예, 다음 또 카운터가 직접 됩니다. 들고 이 오겠습니다. 언제 한번 할 때는 그 갖고 와요. 합계가 이제 중앙 근데 같은 그 거를 통신에서 넣는데 지금 저게, 아까 말한 언평구 그러면 2로 돼야 되는데 1로 나뉘었다는 그런 아니, 얘기. 아니. 전체로 모아져서 정상적으로 통계식으로 해커나 이런 위험을 시스템식으로 배제했을 단계에는 네, 그렇습니다. 예. 편리한 얼마나 마찬가지로 편리한 두 군데도 마찬가지 그런 근데 식으로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카운터가 할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카운터가 왼쪽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예. 이게 중앙 통제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광역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요.
부산 아니, 지금 이거 넣는 데가 네 군데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가운데 있는 것은 중앙 선관위로 보시면 되고요. 예. 양 옆으로 지금 네 개 검은 예. 것이 있죠. 예.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큰 광역 단체 광역 그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직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저거는 예. 분류기 아닙니까? 아니요, 저건 분류기가 아니고요. 예, 그럼 뭡니까 저게? 이게 이제 통계되는 겁니다. 아, 분류기가 아니고 통계. 분류기. 알았어요. 예, 예. 분류기에서 예. 로 데이터가 네네네. 각 노충렬 후보가 100표 왔으면 저기 와서 100으로 찍혀야 되는데 네네네. 그게 98표도 될 수 있고 예, 1000표도 될 수 있고. 1000표도 될 수 있고 150표도 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기계적으로 네네.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네, 그걸 근데 이거 만든 사람이 경남 양산에 그러니까 100표를 올리면 네네. 120표를 되게끔 소프트웨어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이거 그렇게 프로그래밍도 하고요. 예. 이게 지금 그분의 충격적인 얘기는 네. 외부에서 요즘 리모컨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씩 올라가 리모컨. 아니 그건 이제 해킹의 수법으로 예. 소프트웨어를 조작해서 뭐 거액의 돈도 빼가는데 저거라고 조작 못 하겠어요. 예. 그건 소프트웨어는 세계적으로 네. 해킹이 가능하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해킹 기술이 겹겹이 발생하지만 마지막 프로텍트가 이제 최근에 해킹을 막기 위해서 생긴 보안 솔루션이 이런 거다. 근데 그거 장착해 놓으면 그거 뚫는데 컴퓨터 전문가들 예. 자기네들이 들여다보고 네네. 10시간이면 뚫는데. 네, 맞습니다. 맞으신 말씀.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 채팅을 이제 지금 많이 올리시는데요. 네.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난 잘 안 보여서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 네. 이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 네. 컴퓨터 관련해서 업무에 종사하십니다. 네. 대학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네. 우리 정부기관도 있습니다. 이런 네. 분들,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IT 업계 지금 이런 그 전자개표하고 그다음에 선거를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충분히 해킹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정말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든 관계자들이 잘 전문가 아닙니까? 네. 예, 관련되신 분들이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현직이든 전직이든 알고 계신 분들은 양심 선언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김문수 TV를 통해서 네. 그 IT 이 해커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양심적인 그 해커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방송을 시청하는 많은 분들 중에 이 부분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이나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하고 오프라인에서 연락을 주시면 이게 조작이 가능하고 선거 표수를 조작해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요런 점에서 있다. 뭐 그런 점을 이 전자 분류기의 문제상 또는 선관위의 인적 그 요소들이 개입해서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네. 만약에 그렇다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한번 방송에 모시고 직접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 대표의 이야기에 내가 수긍이 가는 거는 분류기 그 자체가 분류를 해서 저는 분류기 자체도 100표를 뭐 102표로 아니면 98표를 100표로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낼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것도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숫자를 카운트하는 데 가서는 마술을 부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100표가 98표도 될 수 있고 네. 또 102표도 될 수 있고 네. 150표도 될 수 있고 아까 1000표도 될 수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10배도 예, 뻥튀기 할 수 예, 있다. 예. 그거는 소프트웨어만 만지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게 맹점이 뭐냐? 그러면
결과를 어디에 의존해서 발표를 할 것인가?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결과인가? 이 점인데, 그러면 지금 선관위 쪽에서는 요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이 검증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다. 근데 그 선관위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소프트웨어가 다 제대로 사실대로 분류해서 카운트까지 해주는데, 개표하는 과정에 제3의 또는 뭐 선관위의 특정인이 개입해서 소프트웨어를 해킹하면 100표가 150표로도 바뀔 수 있다. 뭐 그런 점이 인정이 된다는 건 불가피하게 기계적으로 그 결함이 있다는 거는 해킹에 의해서 예,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전자개표기는 믿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점에서 이런 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난해 8월인가요? 10월인가 8월인가? 홍콩에 민주화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진 과정에 그 지방의회 선거를 했는데 네. 민주파가 압도적인 승리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 전에는 전자개표를 하다가 네네. 이번에 전자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13% 정도의 민주파의 당선율이 네. 83%로 올라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집중하는 거고, 네. 미국이 그 넓은 대륙을 가진 나라가 수개표만 합니다. 네네. 네네. 수개표 결과로 네. 공표를 합니다. 네, 뭐 어느 정도의 쉽게 도움이 얘기하면 되는 것은 분류는 전자기계에서 분류를 하지만 예. 결과는 네네. 수개표한 것만 법적으로 인정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선거라는 것이 이제 네. 우리 여론이고, 그 선거를 통해서 후보자가 그걸 이제 당선자가 결정되는, 당선이 결정되고, 그 당선된 신분이 이제 국민의 여론을 힘을 받아서 모든 정책을 펼쳐나간다. 근데 이제 그 투표 수의 네. 민의가 예. 조작된다 그러면 예. 그건 민주주의는 끝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의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거는 단순하게 개표만 조작했는지는 우리가 지금 거기서는 아직 안 드러나 있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선거 기획에서부터 네. 실행, 뭐 상대 후보를 매수한다든가, 그다음에 상대 당의 후보를 유력한 사람을 범죄 혐의를 수집해서 가공하고, 그 가공한 걸 가지고 수사를 하고 국민들이 저 자식 나쁜 놈이다, 표 안 찍게 만들고, 네. 이런 총체적인 부정을 저지른 선거 부정 사건은 우리가 구경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선거에다가 그것만 봐도 이건 민주주의 파괴한 거거든요. 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중론입니다. 이제 이게 그런 결과가 저는 멀지 않아 오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 위에 이걸 기계를 조작해서 남이 통장에 있는 돈을 빼가는데 이거 조작 못 하겠습니까? 네. 그 뭐 민간인이 만들어서 저쪽에서 오는 로 데이터가 100인데 102로도 조정할 수 있고 110으로도 조정할 수 있다는 거, 뭐 그 양산 그분이 보여준 거 아니에요? 제가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금융거래를 지금 보이스 피싱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융거래 하는데 우리가 제한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네. 우리 은행에 가보면 네. 이 하루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게 보이스 피싱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 뭡니까? 이것도 해커들의 그 장난으로 해서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엄격하게 지금 우리 은행에 가보면 은행 담당 직원들도 이 보이스 피싱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는데,
불평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가서 자기가 직장이 없으면 요즘 그 통장도 만들기 힘듭니다. 이걸 가서 이제 만들고자 하는데 거기 가서 보이스 피싱 때문에 우리가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금융 분야, 돈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그렇게 이 규제를 심하게 하는데 이 선거만은 어떻게 지금 선거관리위원장들이 역대 선거관리위원장들이 하신 말씀 중에 항상 보면은 선진 IT 대한민국의 선진 IT 기술을 이용해서 계속 이런 거를 하게 한다 이런 근데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아까 그 지금 말씀하신 보이스피싱하고 이거하고는 전자개표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게 보이스피싱은 내 계좌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보안 솔루션, 뭐 그 내가 겹겹이 만들어 놓은 보안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이른바 비밀번호라든가 뭐 내가 설정해둔 전화번호라든가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다 뚫고 가야 돼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뚫으려고 그러니까 네. 자기네들이 못 뚫어요. 예. 못 뚫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내 계좌에 이제 접근을 하는데 필요한 그 보안 장치들을 얻기 위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지만 그건 내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 안 알려주면 그놈이 못 뚫고 가요. 내 네. 계좌에서 돈을 못 가져간다고. 네네. 근데 이 전자 개표기의 보안 솔루션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읽어내는데 이런 거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 다 갖고 지금 있잖아요. 기계를 운영하는 예. 그 주체에서 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 은행의 전산팀이 그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려주면 끝나는 거야. 네, 보안 업체에서. 근데 그거는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거기서 맘만 먹으면 해킹을 하게끔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를 저는 해외에 여러 군데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해외에 가서 실제로 개표에 적용해가지고 네네. 한 건도 그 제대로 투표 결과를 법적으로 인정한 게 없는 거로 듣고 있는데 네. 그 사례를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지금 뭐 사실 2002년도에 처음 도입되고 나서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필리핀으로 수출하려고 하다가 이 관련된 업체가 이 사기와 관련돼서 수출도 못했지만 또 필리핀에서는 이 전자개표기는 우리 그 선거제도에 맞지 않고 방금 저희들이 말한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커들의 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판결이 나서 필리핀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콩고 사태가 2018년이죠. 2018년 대선이 있었는데 콩고에서 개표를 마치고 그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러니까 그건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전자 개표 분류기를 제작한 업체가 수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관계된 회사가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네. 세계선거기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네. 영어로는 AWEB라고 합니다. 네.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가 2013년 10월에 출범했습니다. 네. 이 단체의 그 멤버십, 그러니까 관여된 그 사람들, 그 국가를 보면은 전부 우리 뭐 후진국이나 네. 개발도상국 정도의 수준. 그 다음에 보통 보면 이 독재 국가들이 많습니다. 여기 명단이 쭉 아니 그 제작 회사는 민간 회사가 아닙니까? 예, 제작회사는 민간 회사.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의뢰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AWEB에서 그 입찰 공고를 내서 거기에 참여해서 이제 수주를 받는 그런 구조인데요. 근데 그거를 우리 전자개표기 도입한 이후에 네. 그 개표기는 언제마다 입찰을 해서 새로 공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받아놓은 거는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쓰지는 않고요. 그것도 그 수명이 있어서 네. 그다음 수명도 있고 개선된 또
그 시스템이 개발되면 또 교체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업투데이트 한다 이거죠. 업데이트도 하고 기계 자체도 바꾸기도 하고 네. 예, 그런 그러면 그 제작 회사는 처음에 지금까지 오면서 몇 개 업체로 바뀌었는지는 모르나요? 예,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조 대표께서 예. 뭐 이거 뭐 선거 관련 뭐 전문가니까 예. 2003년이 이제 김대중 때인가요? 노무현 때인가? 2003년이면은 이제 노무현 정권으로 왔죠. 그러니까 2001년에 2년 개표가 이제 12월 선거를 했고 예. 2002년도에 이제 취임을 한 거죠. 예. 노무현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하여튼 김대중 때 예. 이 개표기 전자개표기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 제작 공급한 업체가 예. 몇 번 어디로 바뀌었는지는 그것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예. 그거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아보고 네. 다음에 우리 시청자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 하면 안 된다. 전자개표 쓰면 안 된다. 네. 이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뭐 광장에 가면 아주 극렬하게 이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합니다. 네.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정황이나 상황 논리로 보면 부정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케 하고요.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청와대나 국회 국민청원 같은 게 제기되고 있다고 하던데 예. 그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것도 좀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는데요. 그 인사이트라는 언론사에서 예. 3월 2일 날 보도를 보니까 네. 국민청원 수가 벌써 이제 10만 명을 돌파했더라고요. 11만 몇 표던데요. 이건 청와대죠.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에 이제 이 국민청원이 진행이 되어서 지금 참여 인원이 지금 화면에는 117명. 저게 3월 2일자입니까? 예, 3월 2일자입니다. 그 언제까지? 저게 한 달간 봤죠? 한 달. 시작이 네. 언제고? 예, 지금 또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 저 나와 있습니다. 김규열 PD 언제까지? 3월 12일까지. 그러니까 3월 12일까지 예. 지금 8일 남았는데요. 네네네. 저게 몇 만의 숫자가 몇 가면 저 청와대 10만 이상인 걸. 10만 이상이 되면 20만 아닙니까? 몇 만이죠? 20만인가요? 그러니까 20만 이상이 돼야 예, 되면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어떻게 할지를 내놓는데 예, 그렇네요. 뭐 유권자 여러분께서 이 전자개표기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충족해야 할 20만 표가 지금 11만 7천이어서 이 동의를 좀 해주시면 20만이 됐을 때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답변을 하게 돼 있는데 청와대 답변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12일 안에 여기 국민청원에 참여하셔서 동의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거 말고 국회 국민청원이 있습니다. 예. 근데 국회 국민청원은 10만 명만 들어오면 그건 법적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안건으로 취급합니다. 안건으로 취급해서 반드시 해당 상임위로 넘어가서 심의를 해서 어떻게 할지 여부를 결론을 내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뭐 지금이라도 국회 그 청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자개표기 쓰지 말자라는 그 요구를 하게 되고 그 청원을 열어놓으면 10만 표만 딱 얻어지면 그건 자동적으로 아마 이거는 법사위로 넘어갈 것 같아요. 법사위로 넘어가서 다루게 될 것 같은데 뭐 관심 있는 국민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그런 캠페인에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자개표기는 일단 소프트웨어에 의한 표 분류고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예, 그건 민의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은 예, 한국의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는답니다. 예, 당선된 사람 보고 예, 전자개표 대통령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네, 그건 네. 심각한 국가의 예. 위신에 관한 예, 문제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개표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 그 과학의 선진국이고 뭐 절대 강자인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뭐 우리도 수개표를 통해서 공정을 기하고 그런 의문을 불식시키고 뭐 그런 것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다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사전 투표의 문제점, 전자개표의 문제점을 3번에 걸쳐서 저희가 기획을 해서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는데 요걸 종합적으로 다음 주에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제기된 문제들을 전부 모아서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의 공정성, 개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이제 정리를 예, 그러겠습니다. 하는 거는 예, 예, 예. 우리가 그동안 도출했던 문제들이 이런 것이었고 이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하겠다. 막 그런 것을 좀 시청자들하고 토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 고맙습니다.